안녕하세요. 기업의 마케팅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험하는 진실탐험대입니다. 완전식품의 대명사, 성장기 아이들의 필수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바로 우유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믿어온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마케팅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탐험할 진실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 속에 숨겨진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 그리고 특정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성장인자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마트에서 칼슘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우유를 집어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탐험, 우유 신화의 탄생. 어떻게 우유는 완전식품이라는 절대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캠페인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서구 사회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우유 소비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동들에게 우유는 값싸고 효율적인 영양 공급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자본을 가진 낙농업계의 마케팅이 더해졌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큰다, 뼈가 튼튼해진다, 머리가 좋아진다. 이 메시지들은 TV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우유 건강이라는 공식은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이 신화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심하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 바로 유당불내증입니다.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유당불내증은 질병이 아니라 인류의 정상 상태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5% 이상이 유당 분해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인구는 90% 이상이 해당됩니다. 이는 인류가 진화적으로 우유를 소화시키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유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마셔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플까요? 유당불내증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카제인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유의 첫 번째 배신, A-베타-카제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원래 자연 상태소에서 나오는 우유에는 A-베타-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유럽 저소액에서 유전적 돌연변이가 일어나 A-베타-카제인이 등장했고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우유는 바로 이 에일 우유입니다. 문제는 이 둘의 단백질 구조가 단 하나의 아미노산 차이로 인해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일 카제인은 소화 과정에서 베타-가소모르핀-7 줄여서 BCM-7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BCM-7은 아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펩타이드로 장의 염증을 일으켜 복통, 가스, 설사, 변비 등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유당불내증이라고 믿었던 증상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 에일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BCM-7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이 BCM-7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아토피나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은 물론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일부 정신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를 마셔도 속이 불편했던 분들이라면 진짜 범인은 유당이 아니라 에일 단백질이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신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더 많은 우유를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한 현대 낙농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화학적 칵테일. 바로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입니다. 현대의 젖소는 자연 상태의 소보다 10배나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하도록 개량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평생 차규기에 매달려 살아야 하죠. 이런 비정상적인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젖소에게 아비에스티라는 인공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호르몬을 맞은 소는 우유 생산량이 15% 이상 늘어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며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가장 흔한 질병은 유선염입니다. 유선염에 걸린 젖소의 우유에서는 고름과 세균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항생제가 투여됩니다. 이렇게 투여된 항생제 중 일부는 우유에 그대로 잔류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소성장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항생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가 이런 비윤리적이고 화학적인 과정의 산물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배신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우유가 성장식품이라는 말에 섬뜩한 임야. 우유에는 IGF-1이라는 강력한 성장인자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송아지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IGF-1이 인간의 몸속에서도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까지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 권위의 하버드 보건대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꾸준한 우유 섭취가 체내 IGF-1 수치를 높이며 이것이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수십 년에 걸쳐 발표해왔습니다. 물론 우유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IGF-1은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성장이 끝난 성인의 몸에 계속해서 강력한 성장 신호를 보내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세포, 즉 암의 위험을 높이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셨던 우유가 반대로 우리 몸속 시한폭탄의 초침을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식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험한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우유는 더 이상 무조건 좋은 식품이 아니라 나의 몸과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하나의 식품으로 보이실 겁니다. 무조건 우유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A 우유나 유기농 우유, 산양유 같은 대안을 탐험해보세요. 혹은 멸치, 두부, 브로콜리처럼 더 안전한 칼슘 공급원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진실 탐험대는 앞으로도 기업의 마케팅과 잘못된 상식에 가려진 진실을 계속해서 탐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종합 비타민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먹는 비타민이 사실은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비타민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탐험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탐험대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실 탐험대였습니다.